네, 안녕하십니까. 위생사 시험에서 우리 필기시험에 나오는 위생관계법령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관계법령은 일반적으로 6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들 내용도 같이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자체 위생관계법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6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생관계법령에서 출제 비중은요, 일반적으로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문항이. 그리고 오지선다형이죠.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생관계법령이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다시 말하면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관한 것까지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지는 우리 시행령입니다. 또 총리령, 부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 시행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우리 시행규칙, 총리령이나 부령 같은 내용에서 별표 내용이 물어보면 표로 정리된 사항을 다 암게 되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과목상으로는 위생관계법령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6개 법의 전체 구도를 항상 살펴드리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생사 자격이라든가요, 기타 업무법의 등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 조문 자체는 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조문 자체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문이 많죠. 그래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는 우리 감염병이죠.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관한 기본적 법률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감염병에 관한 법률도 조문사항으로는 83개 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네 번째는 먹는물 관리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수도 법을 공부한다. 자, 총에서 이렇게 6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조문상으로는 우리 식품위생법이 102개 조문 중에 대단히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고 실제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0문제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내용이 거의 8에서 한 10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식품위생법이 중심이 된다. 특히 또 우리 위생사에서는 가장 핵심이 식품위생법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분류상으로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든 또 우리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자, 이런 파트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약간씩의 변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3개에서 좀 많이 나올 때는 5개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한 3개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하수법이 한 2개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비중은 일반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요도를 잡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내용에서 식품위생법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련도 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또 먹는물, 폐기물, 그리고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이 그래도 출제는 좀 약간 덜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위생사죠. 위생사 준비하기 때문에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 좀 더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뭐 한 2-3개 정도, 뭐 3개 정도 이상은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문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을 한번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자, 조문 자체 사이에서 제일 먼저 우리 용어 정의가 항상 기본입니다. 용어 정의 문제는 어느 법이든 간에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가장 출제가 편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생 업무 그리고 또 위생사 기타 등의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위생사라는 법률에서는 우리 위생사죠. 자, 위생사가 갖춰야 될 자격에 관한 문제. 자, 그리고 제한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나오죠. 위생사로 시험 볼 수 있는 기본 자격에 관한 논의가 나올 것이고, 이 제한의 문제는 여러분죠. 결격사유를 공부하는 겁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면 위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문제도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요. 바로 치죠. 자, 면허 받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면허, 위생사 면허에 관한 논의고요. 자, 위생사 면허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요. 자, 면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문제, 그리고 면허증을 교부하는 문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면허 또는 재교부죠. 재교부에 관한 문제. 자, 이런 것들도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타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문제는 뭐 한 템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위생사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크게 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부한 것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 우리 대부분 친구들이 법령 부분은 좀 까다롭게 생각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자도 빼지 아니하고 다 정리해야 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법률만 보면 되겠지만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불령 같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게 된다면 양이 좀 늘어나죠. 늘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건 사실이고, 또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은 틈을 파고 나가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가장 기속이냐 재량을 물어보는 내용인데 신경 쓰지 않고 보면 관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나오는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라든가, 그죠? 숫자 같은 거. 아니면 누가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위생사면은 누가 하는 거냐.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건 다 맞을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객관식이라는 것 자체는요, 맞을 수 있는 부분 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보완해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위생사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일단 1조 목적부터 나오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드릴 겁니다. 자, 위생사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목적. 자, 목적은 위생사 자격 그리고 업무범위죠. 위생사 자격 및 업무범위를 정해가지고 결국 국민 보건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위생사 법률 기본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사항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는 잘 물어봤던 게 여러분들 위생 업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위생 업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인체 발육 건강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생 업무는 우리 인체의 바로 발육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 자, 그리고 생존이죠. 그래서 발육, 건강, 생존. 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의미한다. 위생 업무라는 것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위생 업무는 여러분들 우리 인체의 발육, 건강, 생존입니다. 그에 관련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업무가 몇 가지나 있을 거냐?
우리 법률에서는 6가지를 정해놓고 있죠. 위생 업무는 우리 인체 발육 건강 생존인데요. 자, 그 관련 업무로 소개되는 것들을 살펴드리면 거기 보시면 조문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가장 쉬운 문제는 이거 나왔어요. 위생 업무가 뭐냐 해가지고 물어본 것은 인체의 발육 건강 생존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에 관련된 업무는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음료수 우리 처리에 관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음료수 처리에 관한 문제. 자, 두 번째는 일반 우리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 나옵니다. 예, 쓰레기, 분뇨, 하수. 자, 그리고 우리 폐기물, 기타 폐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폐기물에 관련된 처리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위생 업무로 소개된 것이요. 바로 공중 위생 접객 업소입니다. 자, 공중 위생 접객 업소 또는 우리 공중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 이용 시설인데 여기에 관련된 위생 관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도 위생 업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또 네 번째는 일반 우리 식품 첨가물이 나오죠. 우리 식품 이전까지 공부할 겁니다만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구 용기 포장,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이죠. 제조 가공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구라든가요, 그죠? 그리고 용기 및 포장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일반 우리 곤충이죠. 유해 곤충, 그리고 쥐입니다. 자, 쥐의 구제. 구제라는 것은 우리 박멸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 곤충이나 쥐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 박멸할 거냐,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타입니다. 기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위생 업무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인체 발육 건강 생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음료수,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 그리고 우리 하수는 하수법이 나와 있고요. 폐기물 관리법이 있죠. 이런 것들. 음료수는 우리 먹는 물 관리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우리 공중위생 접객업소, 이용시설 위생관리 문제, 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또 기구 용기 포장 등에 관련된 제조, 내지는 우리 가공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런 것 전부 다 위생 업무에 들어간다. 또 위해 곤충, 쥐, 이것을 구제는 박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멸. 자, 기타 사항입니다. 이게 위생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 업무 하나 기본 개념 잡아두시고요. 아울러서 위생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생사는 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전문직과 기능을 가지고요. 일반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위생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될 것이고, 그 면허는 누가 발급하겠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위생사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위생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하지 말고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는 위생 업무하고 방금 봤던 위생사 개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생사 문제는 별로 물어볼 건 없고요. 위생 업무 문제는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위생 업무는 인체의 발육, 건강, 생존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것이 위생사의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법으로는 3조입니다. 3조. 자, 위생사 면허를 취득해야 되거든요. 자, 면허 취득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3조 내용을 보시면 위생사 되고자 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생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생사 자격의 핵심은 바로 뭐죠? 핵심은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시험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뭘 받아야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 여기도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뭐 식품위생안전처장이더니 이런 걸 나오면 틀리겠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위생사 기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는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생사로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죠? 자, 거기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은요,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전문대학이나 내지는 우리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로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우리 전문대학이나, 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우리 보건이나, 자, 위생이죠. 자, 보건이나 위생에 관한 그러한 교육이죠. 위생교육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건 위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하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전문대학이나, 자, 기타 이와 동등한 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입니다. 자, 졸업한 자로서, 자, 위생 관련 업무입니다. 자, 위생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하죠? 1년 이상 종사를 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자, 고등학교라든가 이와 동등한 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자, 위생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종사한 자죠? 3년 이상 종사를 한 자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외국이죠. 외국에, 자, 일정한 위생사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외국에 일종의 자격이나 내지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사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하셔야 하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전문대학교나 그 동등학교 이상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자, 그래야 이제 시험 볼 기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대학이나 이와 동등한 학교 이상을 졸업해가지고 위생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죠. 그래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고등학교나 이와 동등한 학교 그 이상을 졸업해가지고 3년 이상을 종사한 자, 또 외국의 자격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위생사 자격을 가진 자다. 이런 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요건 기억해 두세요. 다시 정리하면 전문대학이나 동등인 학교에서 보건위생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두 번째는 전문대학이나 또는 이하 동등 이상 학교를 졸업한 자죠. 그리고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또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 이상 학력이라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부령이 정하는 위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생사, 즉 애국의 위생사 면허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문제상에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애국에 대해서. 애국의 위생사입니다. 자, 위생사 시험을 볼 자격을 가진 자. 자, 다시 말해서 애국의 위생사 응시할 자격을 가진 자.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생사 자격에 이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위생사 시험 볼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애국으로서 애국의 위생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위생사 자격이나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생사 자체의 자격이나 면허를 말한 거지 시험 볼 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 위생사 자격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애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등학교 나오면 어찌죠? 위생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까? 여기도 3년 하나 기억하시고, 대신 전문대학이나 그 동등 이상에 졸업했다면 위생업무에 1년 이상, 1년, 3년 숫자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자, 기본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자체는 여러분 1년에 즉 매년 1회죠. 그래서 매년 1회 기본적으로 1회 이상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실시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 보건
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우리 면허에 관한 우리 위생사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여러분 우리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위생사 일명 결격사로 보시면 됩니다. 결격사요. 제한에 관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일단 해당되면 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우리 뭐라고 하죠? 위생사에 대해서 결격 요건입니다. 자, 결격 사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시험 못 봅니다. 면허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격사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첫 번째 뭔 나옵니까? 정신질환자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정신질환자. 여기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는 우리 정신보건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환자 이게 나와야 되겠죠. 대신 전문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문의가 일종의 이제 위생사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상관없어요. 자, 그렇지 않냐면 정신질환자는 결격 요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자죠. 그래서 우리 마약이죠, 마약. 자, 마약 중독자입니다. 또는 자, 우리 대마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자,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자, 여기에 대해서 중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약이나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여기 중독된 자들은 우리 위생사 결격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중독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요건은 근거 이상의 실형성으로 받고 형에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자, 면제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법 위반인데요. 자, 보세요.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형이 근거 이상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근거 이상형을 받아도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또는 그 형이 면제가 된 자죠. 면제가 되어버리면 결격 요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기억하시고 형량 자체는 근거 이상입니다. 자, 근거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뭐 있죠? 근거, 징역, 그리고 사형. 뭐 사형은 뭐 어차피 뭐 이건 우리 결격을 할 것도 없고 징역이나 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형벌 종류는 9가지인데요. 가장 무거운 게 사형이고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어요. 근거 이상형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징역하고 근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사형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결격이 당연히 못 되는 거니까 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여기 법 위반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법도 여러분 많죠? 자,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죠. 우리 위생사에 관한 법률 당연히 들어가겠죠? 위생사에 관한 법률 들어갈 것이고요. 자, 또 보면 우리 감염병에 관한 나오죠? 여러분들 감염병 나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이 되겠죠? 이런 거. 또 우리 검역법이 나옵니다. 또 식품위생법이 나옵니다. 알겠죠? 식품위생법. 자, 그리고 이 사람 볼것 여러분들 우리 의료법이 나오죠? 의료법, 약사법이 들어갑니다. 자, 의료법 위반도 들어가고 또 약사법 위반도 들어갑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문제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우리 의약품 관리법이 나오죠. 또 우리 마약법도 있고요. 전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법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이다. 또 검역법, 또 식품인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근거 이상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격 요건이 됩니다. 이 결격 요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대마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근거 이상형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결격 요건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뭐 시각 장애인이다. 자, 또는 우리 청각 장애인이다. 자, 이런 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넣으면 틀리겠죠. 또는 위생사 결격 요건 중에서 자, 미성년자가 나왔습니까? 나와 있지 아니하죠. 없는 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격 요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격 요건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자, 그리고 우리 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금고 이상형이죠. 그래서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결격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격 요건 잘 정돈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험을 응시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던 게 부정행위한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응시할 때 부정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험 보고 있는 중이라면 수험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시험을 정지시킵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지나서 발각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합격을 뭘로 만들죠? 무효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행위하게 되면 시험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내지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자, 만약에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됐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몇 년이죠? 자, 보통은 몇 년 제한이 있지만 여기는 몇 년이 아니고 2회입니다. 두 번에 하나요. 2회 하나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부정행위하면 두 번에 한해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년, 3년, 2연수가 아니고 두 번에 하나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면허를 받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장관은 면허 부여할 때 면허대장에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면허증 교부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되겠죠? 자, 면허증 교부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면허증 한 것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등록한다겠죠?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허증을 교부하는 문제. 일종의 우리 공증의 성격을 띱니다만은, 자, 골고루 하려면 신청해야 되겠죠? 여기는 신청하면 며칠 이내라고 나옵니까?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자, 면허증 교부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면허증 교부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항상 주체 개념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며칠 이내죠? 14일 이내. 또 신청하면 14일 이내 교부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허증 교부는 여러분 바로 나온 김에 같이 비교. 자, 면허증의 재교부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재교부도 가능합니다. 자, 재교부를 해야 되는 기본적 사유가 나오죠. 자, 재교부 사유는 뭐 나옵니까? 첫째, 자, 면허증 분실입니다. 그죠? 면허증을 분실하면 자, 재교부도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면허증 훼손이죠. 훼손. 자, 또는 우리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죠. 훼손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시입니다. 이럴 때도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자, 면허 취소가 됐는데 이제 취소 원인이 된 사실이죠. 그 취소 원인이 된 그 사실이 원인이 된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소멸됐다. 자, 그럴 때는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면허증은 교부하고 또 재교부도 가능하다. 재교부도 누가 하겠습니까?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재교부 가능하다. 이 재교부 사유는 보통 세 가지. 자, 면허증 분실, 또 훼손,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시. 자, 그리고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요. 그 취소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원인의 사실관계가 전부 다 소멸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재교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자, 면허 취소는요, 사유도 기본 정돈할 것인데, 자, 여러분 사유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위생사로 근무 중에, 자, 위생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바로 뭐죠? 결격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 취득한 자가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버리면 어찌죠? 자, 위생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면허 취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결격 요건이 몇 가지였죠? 세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자가 정신질환자. 처음부터 이 결격 요건이면 면허 취득 못했겠죠? 면허 취득한 이후에 이제 결격 요건에 들어온 겁니다. 정신질환자. 두 번째는 뭐죠? 중독자. 자, 그럼 중독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법 위반을 해가지고 금고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추가되는 게, 자, 면허 취소에는 하나 추가된 게 뭐였죠? 자, 면허증 대여입니다. 자, 면허증 대여. 자, 면허증 대여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는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가 나중에 결격 요건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정신질환자 됐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리고 우리 법 위반에서 금고 이상형을 실형 선고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면허증 대여도 들어갑니다. 일단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아니라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항을 보게 되면 7조 2항이죠. 자,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요. 그 취소가 된 원인이 있겠죠. 취소가 된 그 원인된 사유가 소멸되면 장관은 다시 재면허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 재면허 또는 재교부죠. 면허증. 그래서 재면허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장관이 면허 취소하는데요. 자, 면허 취소를 할 때 있어서 꼭 거쳐 절차가 있죠. 자, 면허 취소할 때 거쳐 절차 뭐다?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문 절차 거친 연후에 면허 취소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위탁 나오고요. 업무 위탁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 관한 업무를 국시원이죠. 우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조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6조 내용은 뭐냐면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사가 아니면 자, 위생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위생사가 아니면서 자,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뭘 부과하죠? 자, 과태료입니다. 우리 질서벌 성격이죠. 자, 과태료 얼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죠.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불복한다면 뭐 나오죠? 자, 과태료 누가 부과합니까? 여러분들? 역시 우리 장관이 부과하겠죠? 그래서 과태료는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데, 자, 볼까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그냥 갑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 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위생사가 아니면서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럼 장관이 갑에게 100만 원 이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하면 납부기한이 있겠죠? 불만 없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갑이. 알겠죠? 그래서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불복 시에는 어쩐다?
불복 시에는 자, 갑이 뭐 한다겠죠? 장관에게 뭐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또는 우리 이의 신청을 한다. 자, 며칠 이내 나오죠? 이제는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제기하면 장관은 그것을 어디로 가죠? 자,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장관은 그것을 관할 법원에 뭐 하는 거죠? 통보를 합니다. 그죠? 관할 법원에 통보. 자, 통보는 며칠 이내죠? 자, 지체 없이라고 나오죠, 법에서는. 그래서 법원에 통보하는 거죠. 원래 형벌 부과하면 것을 장관이 과태료 부과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과태료는 형벌 아니죠? 질서벌이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니까 갑이 불복은 다툰다는 이야기죠. 다툰다고 해서 바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며칠이냐면 30일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바로 이의 제기되면 장관은 뭐 한다 했죠? 그것을 바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관할 법원에서는 보통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보통 법원이 됩니다. 지방 법원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갑을 부르겠죠. 그래서 갑에게 뭐 하는 거죠?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과태료 결정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원이 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 과태료 부과했다. 상대가 불복했어. 그러면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되면 통보하던 법원은 우리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갑이 과태료 하는데 다투지도 않냐고요? 납부를 안 하면 어쩌죠? 자, 그러면 갑이 과태료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강제 징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체납처분에 따라서 그래서 국세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이 우리 강제 징수입니다. 체납처분 여러분 앞이 뭐 독촉하고 나서 그다음에 체납처분 절차가 들어가는데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 절차죠. 자, 그래서 강제 징수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우리 위생사에 관한 내지는 위생 업무에 관한 용어 정의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위생사로 갖춰야 될 자격 문제 있었죠.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격을 가지면 시험 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면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합격이 되는데 시험에서 만약에 부정행위하게 되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해 안 하여 시험 응시를 못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합격하면 면허를 받는다. 면허 누구한테 받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교부받고 또 재교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나와있죠? 취소 사유를 기억하시고 취소는 여러분 결격 요건 기억하고 아울러서 면허증 대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생사도 아닌데 명칭수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 등 문제를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식품위생법 내용은 남아있네요. 자, 이건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